시작할까요? 카메라가 맛이 가가지고. 자, 차례대로요. 수리고부터 할까요, 선생님들? 수리고에서 질문 있거나 그러신 것들. 9번이요. 9번은 그 축을 보시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어차피 값이 양수가 된다는 것은 최소값을 기준으로 따지시면 되니까 여기도 fx를 정리해 보시면요.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축이 a니까 이 a 값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첫 번째로는 범위 보시면은 x가 1과 2 사이잖아요. 그래서 a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일 때, 세 번째가 a가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는 이렇게 되는 축에서 여기 축이 a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범위를 보시면 1과 2 사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항상 양수죠?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구간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를 대입한 함수 값이 요 사이만 양수이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요 범위 하에서 우리가 푼 거기 때문에 요거 교집합 구해 주셔야 돼요. 교집합 구한 a 값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과 2가 여기에 있고 축이 a인데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1과 2 사이에 요렇게 보시면 얘가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놈만 양수가 되면 돼요. 그럼 다 양수일 거니까. 그래서 꼭지점 y좌표 얘죠, 얘. 요 놈이 양수이다라고 놓고 푸셔서 마찬가지로 얘 교집합 구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때 1과 2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 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 범위 내에서만 보는 거니까 요게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누구만 보시면 되냐면 요 2. 요 놈이 2를 대입한 저 함수값이 양수이기만 하면 다 양수잖아요. 근데 얘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빵꾸 틀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두 개도 교집합 구해 주시고, 그럼 각각 나오는 것은 합집합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조건 하에서 푼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푼 걸로는 a가 1 이하, 그 다음 얘가 1과 루트 2 사이,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합해 보시면 a는 루트 2보다 작다는 거죠. 그죠? 또 불러주세요. 이거는요. 19번은 어차피 각각 구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무게중심을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각각의 무게중심을 이은 것들, 그죠? 그거에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 두 개로 쪼개라는 게 하나는 이렇게 쪼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쪼개고,
그래서 이거 무게중심 그은 거랑 여기 무게중심 그은 거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데, 자 얘는요, 요거 무게중심을 요렇게 중선 긋고 여기에 또 중선 긋고, 예, 그렇게 해서 좌표를 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얘가 마이 콤마 3이고 얘가 3,0, 얘가 0,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점 좌표 구해 보시면 마3, 2분의 9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2대 1이잖아요. 네, 무게중심이니까. 그래서 내분점을 이용하시면 요점 좌표가 나와요. 네, 그렇게 하나씩 구해 주시고, 그래서 얘가 마일, 3이래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쪽도 구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이게 J죠. 네. 요게 I. 그리고 이게 마3, 1이 되는 거예요. 내분점 이용하시면 돼요. 네. 그럼 요거 직선의 반열식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럼 이쪽도 동일해요. 이쪽도 요거 중선 넣어가지고 점 좌표 하나 찾아서 2대1 내분점 구하시면 좌표 나와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알려드리면, 얘 K가 마이너스 4,3이고요. 그 다음 요 L이 마이너스 1,2예요. 그래서 요거 직선과 요거 직선 교점 구하시면 돼요. 그게 마이너스 4분의 7, 4분의 9가 나오니까. 또요, 선생님들? 없을까요? 그럼 수리고 끝났고 신성고요? 수거요. 그거는 이렇게 되죠. 얘가 0,4, 그 다음이 요게 마이너스 n분의 4,0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요 중심 좌표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n분의 2,2가 나오고요. 이게 수직이동선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울기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요 점 좌표 구하시면 돼요. 요게. 얘 지금 보시면 y-2는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아마 m일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마이너스 n분의 1에 x 플러스 n분의 2. 그럼 x절편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이게 d면 2m 마이너스 n분의 2,0이 나와요. 그럼 지금 이제 묻는 것은 여기죠. 얘 넓이가 11이라는 거. 그죠? 네. 그럼 그거는 그냥 이걸로 구하시는 게 빨라요. 요 지각삼각형 있죠? 네. 요 지각삼각형에서 요 부분 1번 요거 빼보시면 돼요. 그게 더 빠르니까. 그죠? 얘가 11이라고 보면 애매한 방정식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n값 찾아내는 방법이고. 그 다음 또 불러주세요. 13, 14번. 13, 14번이요. 13번이 조금 애매하게 내긴 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도 내긴 냈더라고요, 이 문제를. 근데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개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최대값.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놈을요 제가 P라고 할게요. 요 놈을 Q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뭘 보실 수 있으시냐면 요식이 P 플러스 Q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시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이 돼요. 결론은 이거의 최대값을 묻는 거랑 동일한 문제인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똑같은 형태긴 하니까 얘를 보시면 요렇게 되죠.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키시면 요렇게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결론은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의미해요. 근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을 어떻게 잡을지는 선생님들이 정하셔서 푸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잡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냥 A, B하고 C, D가 그 원이에요. 요 중심이 8,6이고 반지름이 5인 원. 네. A, B도 여기 있고 C, D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잡기 나름이긴 한데 그냥 선생님 제가 잡아볼게요. A, B를 하나 고정시킨다 치면 얘가 C 플러스 12, 그 다음에 3-T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요거는 C, D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시켰는지를 또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뒤에 뭐가 바뀌었네요. 그죠? 예.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먼저 시키고 그러면 C, 마디가 될 거니까. 그죠? 예.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1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요거를 살짝 바꿔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근데 말씀드렸듯이 푸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얘를 하나 고정시킨다 치면 얘가 나오잖아요. 예. 얘가 아마 이쪽 어디가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복잡해져요. 이게. 원래는 이거를 바꾸기도 해요. 이거 숫자를 얘한테 주기도 하고, 예, 왜냐면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예. 그거는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평행이동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요놈의 이제 자치라고 치면 요 순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얘를 X축 대칭도 시키고 저쪽으로 12칸 밀고 위로 3칸 밀어버리면 돼요. 예.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치면 얘가 그냥 중심 해버릴까요? 요거를 X축 대칭 시키면 8,6이고 그죠? 여기가 마4, 위로 3칸 밀었으니까 마3이네. 이렇게 돼요. 그 여기가 바로 요 점의 자치가 돼요. 저 A, B가 여기 위에 점인 거고. 그죠? 예. 그럼 이거 위에 한 점과 이거 위에 한 점의 거리의 최대값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조건 우리는 이걸 중심 가지고 따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따지고 요 거리를 구해 보시면 얼마죠? 144하고 81이니까 15네요. 그죠? 15. 그리고 반지는 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이럴 때 최소 최대 다 따지는 거네요. 그죠? 최대가 될 때 A, B. 그러면 여기가 A, B예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최대라고 부르니까. 그죠? 최소는 이거. 그죠? 그럼 최소가 되는 C, D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C, D가 아니죠. 그죠? 예. 요거는 뭐 C', D'이라고 할게요. 옮기고 난 다음에 위치니까. 그럼 얘를 다시 얘 해줬듯이 똑같은 꼭 역으로 가서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그죠? 거꾸로 가야 되죠? 1로 12칸 가고.
얘를 구하셔야 돼요. 먼저 얘를 구하시고 난 다음에 일로 12칸 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그죠? 밑으로 3칸 내리고 그거를 x축 대칭 하면 그게 10콤마디가 나와요. 근데 여기 10콤마디가 아니에요. 네, 여기가 아니에요. 얘를 옮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12칸, 밑으로 3칸, 그리고 나서 다시 x축 대칭 거꾸로 가시면 돼요. 그럼 그게 바로 시콤마티예요. 그 원리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됐죠? 그럼 구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14번. 이게 저도 몰랐는데 여러 학교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와 우리 신성과 나오긴 했는데 다른 학교들도 좀 있고 잘하는 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고등학교라든가 저 강남 쪽이나 이쪽에 보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의외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제가 강남 문제를 풀리는데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3,4, 4,3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N인데 B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문제의 의도대로 보면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또 접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렇게 걷을 때 여기를 Q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점. 그리고 여기가 P. 그리고 문제 뜻은 요거 OP하고 PQ의 길이가 동일한 이등변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제 문제는 요 직선이 문제가 되거든요. 요 직선. 네. 그 지금 보시면 뭐 H O. 그 H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요 점이 바로 H. 그리고 여기를 R이라고 하면 돼요. 그랬을 때 묻는 게 HO 제곱하고요. HR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제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잘 보시면 중요한 성질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잖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연두색을 구해버릴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왜 어렵지 않냐면 이게 이등변이잖아요. 이등변 성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수선을 내리시면 이게 가계이등분이 되게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직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원래 접선이잖아요. 4,3의 접선이니까 4x 플러스 3y는 r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5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가계이등분선이라는 걸 자체가 여기를 그냥 x, y로 놓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놓고 풀잖아요. 가계이등분선 구하시면.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수선이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접선이에요.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접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수직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이 연두색하고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원의 접선 중에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을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접선의 이 가계이등분선과 기울기랑 얘랑 기울기가 같으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계이등분선을 구해 보시면 이거는 제가 구한 거는 적어드릴게요. 얘가 요 직선이에요, 요 직선. 4x 플러스 8y는 25예요.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럼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저 원의 접선이에요. 그러면 접선도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구하죠. 왜냐면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발라. 그럼 얘 기울기가 2거든요. 얘랑 수직인 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요점 좌표가 나오죠. 요거 x좌표니까 4분의 25,0이에요. 그럼 이 점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요 직선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거 구하신 다음에 요거하고의 교점 구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이거 써드릴게요. 이 h가 5 플러스 루트 5, 2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요. 숫자는 좀 지저분해요. 네. 근데 풀이 방법은 저 가계이등분 구해서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이용돼요. 어떤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선 기울기 구하는 거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 원리랑 똑같아요. 네. 요게 가계이등분선하고 요 연두색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걷을 때 수직이니까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요 기울기로 구하는 문제. 그게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것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럼 요것도 뭐 x좌표도 구할 수 있고 h좌표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넣으셔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있을까요? 힘들? 이것도 저도 좀 풀다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문제가 C1을 정리를 해주시면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 중심을 보시면요. K, 절대값 K죠? 예. 그럼 이것도 이제 자치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Y 이퀄 절대값 X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자,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중심이 Y 이퀄 절대값 X니까 여기 위에 있어요. 물론 얘는 y 이퀄 x라는 직선이고 얘는 y 이퀄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에요.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반지름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반지름은요 루트 2에 k 플러스 1이에요. 예, 이게 반지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y 이퀄 x 빼기 2니까 y 이퀄 x 빼기 2가 요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 뜻을 파악하면 중심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이 반지름과 비교해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가만 보시면 중심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반지름 길이가 항상 일정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요 거리가 꼭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 여기 위로 움직일 때요. 원의 중심이. 그래서 얘하고 얘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요 거리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나오죠. 네. 즉 얘가 루트 2가 되는 K 값을 먼저 찾아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얼마죠? 1. 0이네요. 그죠? 네. 0이죠. 맞죠? 항상 루트 2를 일정하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시면 되겠다. K가 0일 때 이렇게 딱 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K가 0일 때 딱 접하는 건데 K가 지금 저희가 양수일 때 따지는 거죠. 이 0도 되긴 돼요. 원래. 요점이니까. 요점이니까 이제 똑같이 되긴 되는데 넣을게요. K가 0이면 한 개 나와요.
요거 한 개 딱. 이쪽은 나올 수가 없는 형태예요. 아, 나오죠? 죄송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때 나오죠, 그죠? 네. 그럼 K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2개. 그죠? 네. 이거보다 반지름이 커지는 거니까 2개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요 0일 때는 1개, K가 양수일 때는 2개. 그 다음 K가 없죠? 네, 여기 끝이네요.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엔 두 번째로 중심이 이쪽 위에 있을 때 이쪽 위에 있으면 자 볼게요. 제가 이렇게 돼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중심이 지금 요거 위에 점이니까요. K, 마 K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해보시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그러면 루트 2분의 K 마 K 집어넣으면 2K 마이너스 2 나오네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요 거리예요. 근데 이게 루트 2가요. 약분이 돼요, 선생님들. 그죠? 네. 이게 루트 2분의 2 끄집어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약분이 돼요. 이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루트 2에 K 마이너스 1 5의 절대값 이렇게 돼요. 근데 K가 지금 저희가 음수일 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해보시면 얘가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빼서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됐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요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반지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안 왔네. 이거 원래 있는 건데, 그죠? K가 음수일 때 반지름 배우시겠어요? 이게 K가 지금 양수일 때 여기 따진 거예요. K가 0 이상일 때 반지름을 보면 루트 2에 K 플러스 1이 나오는 거고 K가 음수일 때 반지름을 구하시면 마 K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럼 잘 비교해 보시면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해요. 그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의 중심이 요 라인에 있기만 하면 이 원은 무조건 얘랑 접할 수밖에 없는 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쪽은 항상 D는 R이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직선하고의 교점. 그래서 K가 음수이면 무조건 한 개.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에 주어진 대로 마3, 마1, 0, 2, 4. 이게 아이들 중에 이거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푸는 게 꽤 많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그거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식으로 구해놓고 그 다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게. 이거 음수면 한 개잖아요. 얘 한 개, 한 개. 아까 0이면은 한 개였죠. 네. 이거는 0보다 크면 무조건 두 개 나온다. 지금 이렇게 만. 그죠? 맞죠? 네. 그다음 또 질문해 주세요. 없을까요? 그럼 다음 거 무서운 건가요? (18번이요) 10번, 12. 차례로 볼게요. 18번? 18번은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형식이긴 한데
그 다음에 둘 다 fx, gx 둘 다 이차함수인데 fx 최고차가 2고요. 그 다음 gx 최고차가 1이에요. 그 얘기는 fx가 폭이 더 좁고 gx가 좀 더 넓은 형태죠, 그죠? 네. 그리고 나 조건에 보시면 교점을 보시면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2하고 10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이 그래프 자체를.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이게 2하고 10, 요 두 개만 나와야 돼요. 해가. 그럼 얘하고 얘 보시면 얘가 2고요. 정사가 좁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정사가 좀 더 완만하죠. 네.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형태인데 문제에 보시면 fx = gx 같다라고 보면 넘기시면 그 두 개가 나오긴 나와요. 2하고 12.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밑에 거 보시면 그게 또 힌트예요. fx 얘랑 fx k랑 gx k 이게 3개만 돼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보시면 2차니까 얘랑 그러면은 2개든가 하나든가 빵개든가 얘도 똑같아요. 2개든가 빵개든가 하나인데 똑같은 직선을 그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y k를 걷을 때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을 보시면 얘하고 2개, 얘하고 2개 나와서 4개 나오는 게 보통인데 3개만 나왔잖아요. 지금 딱 3개만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죠?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형태. 그죠? 네.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3개가 나오죠. 그죠? 네. 물론 뭐 이쪽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y = 2하고의 교점. y = 2하고의 교점은 2하고 6만 나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유추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고 하나가 이렇게. 그래서 y = 1이 이렇게 그어져야 돼. 그래야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요렇게. 이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K라는 놈은 여기다 넣어야죠. 그래야 3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 추론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기가 2하고 2하고 6. 그죠? 네, 2하고 6인 거고 처음 게. 그 다음이 교점. 요놈하고 요놈의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요게 또 10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10을 세워보시면 이걸로 교점 먼저 볼까요? 교점? 1 이게 fx죠? 이게 이게 gx. gx 먼저 구할게요. 파란색. 요 파란색은 얘하고 여기서 접해요. 그죠? 예. 그러면 얘 2차 함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요렇게 돼요. 그죠? 네, y = 1과 접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요 파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요게 이제 fx인데 얘는 최고차 계수가 2고요. y = 1과 2하고 6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네, 요게 이제 fx.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10일 때. 뭐 얘나 상관없어요. 10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네, 65 나오죠, 이거. 60. 근데 K가 60이고요. 그죠? 네. 아까 10번, 11번이었네? 10번, 12번. 10번하고 12번.
10번은 인수분해가 돼요. 조리제법 이용하시면 그 식이 5로 인수분해가 돼요. 5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리제법을 쓰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또 해주셔야 돼요. 보면은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5가 되는 거니까 이제 경우를 나누면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빗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빗변을 정할 건데 5가 빗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알파 되면 베타 되는 건 이미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런 형태인 거,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힌트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고요. 알파 베타는 K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피타고라스식.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25. 그럼 요거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지. 그럼 K가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제곱이 베타 제곱 플러스 25죠? 그럼 요거를 살짝 바꾸시면 돼요. 요것만 내려주셔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5인 거니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잖아요. 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7분의 25. 그럼 요 놈과 요 알파 플러스 베타 7인 거랑 연립하면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K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다 돼요. 네, 두 개 다 되니까 그 중에 두 개 되죠? 네, 두 개 더하면 되고. 그다음 12번이요. 거기 보시면 뭐 인수분해도 안 되는 상태고 지금 그죠? 예. 뭐 인수분해가 돼서 실수값을 하나 찾을 수 있으면 걔가 중분일 때와 중분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 텐데 그 인수분해조차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중근을 갖잖아요. 그럼 요 세 근을 그냥 이렇게 놔요. 알파 베타는 놓으시면 돼요. 놓고 근과의 수관계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세 근의 합 마케이죠. 그다음 두 개씩 곱의 합 0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개 곱 30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얘가 제일 편하니까. 그죠? 알파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0일 때 알파가 0이다 여기다 대입하시면 베타는 마케이고요. 여기 알파 0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탈락. 그럼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2베타니까 요거를 저쪽에다 대입하시면 마 4베타 그죠? 마 3. 3베타가 K인 거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저 밑에다 넣으시면 마이너스 8 베타 세제곱이 32니까 베타 값은 구할 수 있네요. 그죠? 아니죠? 제가 뭐 잘못 넣었는데 4죠? 4. 그죠? 베타 제곱이니까 4 베타 세제곱 넣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베타 세제곱이 8인 거니까 베타는 2. 그럼 다 구했죠. 이거 넣으면 되니까. 그죠? 네. 또 있을까요?
7번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0,0에서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6,0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이럴 때 이 넓이 이거죠? 네. 이게 15예요. 15. 이 넓이가 15.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 여기서 저까지 거리 당연히 b가 나와요. 요 거리 구해보시면 네. 그 거리가 뭐가 나오냐면요, 루트 10분의 6하고 있는 거죠. 2b 플러스 18 이 절대값. 그 다음 여기 루트 10분의 0 넣는 거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y절편이 양수니까 2b가 양수니까 b 양수죠. 이 윗반 애들은 제가 이거 뭐 설명하냐면, 이거 절대값 벗기는 걸 해줘요. 그래야 계산이 편하니까. 이거 절대값 다 벗길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웬만하면 다 벗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왜 저번에 선생님이 잠깐 선생님이래 제가 설명드린 게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점이 0 되는 거라고 했고, 요 위에 있는 점은 이걸 만족하는 점이고, 아래쪽은 이걸 만족하는 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걸 대입했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 점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점이에요, 얘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두시면 요값 나오죠, 요값. 이게 양수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벗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럼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얘도 아래쪽 점이잖아요, 0,0이. 아까 여기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00 대입하시면 2b가 양수니까 그냥 벗기셔도 괜찮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계산하다 보면 복잡해지면 저 절대값을 풀었을 때 마이너스 때 막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그냥 벗겨서 풀어도 괜찮아요. 저건.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문제는 사다리 꼴이다 보니까 2분의 1 아랫변 더하기 윗변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높이를 구해야죠. 그죠? 그 높이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길이가 이제 6. 그죠? 요 길이는 이걸 구해볼까요? 이거 구해요.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시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럼 합차 나오겠네. 요게 이거 더하기 이거고. 아니죠. 이거 더하기 이거 할 때, 이걸 제가 PQ라고 할게요. 이게, 그러면 요 길이가 Q 빼기 P예요. 요게. 그럼 요거, 그냥 이게 더 빠르시겠다. 그냥 하시는 게 낫겠네. 그래서 요 길이 그냥 요거로 해서 요거 뺑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거랑 요거랑 높이. 요게 되는 거니까. 예. 그거 이용하셔도 되고, 직선을 구하려면 좀 더 복잡하죠. 아니면 조금 더 쉽게 하시려면 이거 이용하셔도 돼요. 기울기. 그죠? 네. 원래 이거분의 이게 3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 동그라미 x로 표현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동그라미예요. 그럼 요거분의 이게 3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분의 이게 또 3이네요. 그죠? 네. 그럼 이거 k 3k로 놓고 피타고라스 쓰시면 길이 다 나와요. 그죠? 그게 더 빠르시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게 1대 3이니까 K 3K로 놓으면 피타고라스 가능하시니까 예, 그걸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시면 돼요. 그죠? 또 있을까요? 없나요? 다음 거 인도 공부.
18번은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쪽이 아니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건데, 그죠? 이런 형태. L1의 수직이면서 C2에 접하는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중심하고 이거다 표현해 보시면 여기가 3,-2고요. 여기가 A, B예요. 그 다음 얘 반지름은 1이고요. 얘 반지름은 4예요. A, B가 나타내는 도형이라는 것은 관계식만 찾아내시면 돼요. 관계식.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여기 수직이에요. 그죠? 네, 이 수직이 나왔으니까 됐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1이고 여기 2예요. 반지름. 그죠? 그래서 요 거리가 피타고라스 쓰신 그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A-3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이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그죠? 네. 4하고 9네요. 이게 A, B 자취. 네. 그래서 얘 둘레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 넓이 구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맞나? 여기 4. 그죠? 잘못 구했죠. 이게 반지름 4죠? 이게 4, 4. 그러면 16하고 25. 그럼 41이죠? 네. 넓이니까 41파이, 그죠? 또 있나요? 없으신가? 없나요? 다음 평촌고. 저도 해봤는데 그냥 16번은 대입하시는 게 더 빠르요. 1부터 그냥 쭉 대입하시면 되는데 규칙성으로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뭐 이런 구간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상위권은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x가 t 이하일 때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축이 4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t라는 놈이 4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t가 여기 생기죠? 이렇게. 예. 근데 정의역 구간을 보시면 t 이하예요. 그럼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그럼 당연히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최소인 거죠. 그죠? 예. 이 부분이 최소인 거니까 t를 대입한 함수값이 최소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걔를 구해 보시면 여기다 그냥 t 넣을게요. t-4의 제곱 마이너스 7 요놈이 바로 gt예요. t가 4보다 작을 때는 그죠? 네, t가 4보다 작을 때 이게 최소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t가 4 이상일 때 4 이상일 때는 요 이차함수에서 요렇게 해서 여기 축이 4고요. 4 이상이면 그냥 이쪽에다 잡을게요. t 이렇게. 근데 우리가 t를 여기다 잡았을 때 정의역 구간이 x가 t 이하일 때 최소값을 gt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t를 이쪽에다 잡으면 t 이하인 공간이니까 이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만 바라봤을 때 가장 최소를 바라보시면 여기가 항상 최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최소값. 4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마치 요게 바로 gt, 즉 일정합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돼요. 뭐 요 정도만 찾아놓고 그냥 1부터 대입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근데 이제 좀 t개월 이상 정도 된다 치면 그래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t개월 이상이면은 3차 함수를 배웠을 거잖아요. 수트에서 그죠? 그럼 3차 함수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t개월 애들한테. 그래서 제일 정확하고. 그러면 tgt 이렇게 돼 있죠. 요거의 절대값. 그럼 얘 그래프 그냥 그릴게요. 얘는 똑같아요. 구간 나누시는 건데요. 얘가 t가 4보다 작을 때고 얘가 t가 4 이상일 때고 그죠? 그러면 요 4보다 작을 때는 t-4의 제곱 마이너스 7이고요. 그 다음 t가 4 이상일 때는 요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t 곱하는 거죠? 다 싹 다 t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도 t 곱하고 요거 전개한 거에 t 곱할게요. 그러면 그냥 쓸까요? 전개 안 하면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렇죠. 네, 그래프 그릴게요. 얘 보시면 요거는 뭐 0은 당연한 거고 0 만나죠? 네. 그 다음에 요거 0 되는 x값 t값 구해보시면 4 뿔마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4 마이너스 루트 7이면은 얼마죠? 2점 얼마니까 1점 얼마 나오겠네요. 그죠? 네. 1점 얼마니까 뭐 여기 어디 있겠죠? 이게 4 마이너스 루트 7. 그 다음 4 플러스 루트 7이면은 6점 얼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그죠? 네. 근데 4보다 작은 구간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4를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8 나와요. 뭐 4가 여기다가 할게. 이게 6점 얼마니까 6, 5,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 3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8. 그래프를 말아 올리시면 절대값인 거예요 지금. 말아 올리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말아 올려줘야 돼요. 4까지만 바라보면 지금. 요거.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는 이거죠 이거. 요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원래. 마이너스 7x니까. 근데 이것도 절대값이었으니까 또 말아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저 TGT의 절대값 시험 그래프예요. 이렇게. 상위권은 그냥 해주는 게 낫나요? 원래는 그냥 다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래서 구해보시면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 1밖에 없어요. 여기 1과 2 사이니까 여기 2 나와요. 어차피 뭐 대입해서 푸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요런 거는 안 해도 되죠. 근데 요거는 해줘야겠네요. 그죠? 누가 더 작은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쪽은 안 해도 되죠. 계속 증가할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냐 하면은 9. 9가 이쪽에 있죠? 네. 최대는 9예요. 여기 대입해 보시면. 얘가 가장 최대. 9 대입하시면 얘 63 나와요. 얘 2 나오고 그 다음 얘 6 나오고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18, 얘가 28. 이 뒤에는 뭐 안 해도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요 놈이 가장 최소. 그 다음에 요 놈이 가장 최대. 그죠? 네. 근데 애들 입장에서 대입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또 있을까요? 18번. 18번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 사각형이요. 이렇게 만들어진 요 사각형. 얘 둘레. 예, 둘레의 범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0, k제곱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5를 y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지워지면서 x값 나와요. 0하고 마이너스 2k 나오죠. 이게 0이고, 그죠? 이 값을 만드는 x값이 0하고 마이너스 2k죠. 이렇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k, k제곱 플러스 5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문제 이도대로 둘레를 구해보시면, 둘레가 이제 GK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2K죠. 그 다음 요 길이가 K제곱 플러스 5예요. 그럼 저거 두 개 더해서 2배 해버리면 되니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이게 둘레. 근데 얘가 범위가 지정돼 있어요. 26보다 크고, 그 다음에 58 이하. 이렇게. 그럼 연립부등식. 요거 1번, 요거 2번. 2차 부등식이니까 뭐 범위 구하시면 되죠, 그죠? 예. 1번을 구해보시면 요렇게 나와요. 이거. 그 다음 2번을 구해보시면 요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두 개 교집합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구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K값 자연수니까 3하고 4만. 여기에서가 3과 4만 답이고요. 또 있나요? 15번. 15번이요? 15번. 그 P의 좌표가 수심이에요, 수심. 이게 수심이고, G가 이제 무게중심 좌표고, 수심하고 외심하고 구하는 방식이 비슷하고요. 무게중심이야 뭐 어차피 평균, 상수평균이니까 요 수심은 직선 두 개만 구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기울기 나와 있잖아요. 그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이 점을 지나요.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가 0,1, 그 다음에 얘 구해보시면 요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구해보시면 얘로 할까요? 이게 3,5니까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걔랑 수직. 그럼 그 기울기에서 요점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그 직선 구하시면 요게 나와요. 그래서 교점 구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수심을 구하는 방법인데 요 두 개 교점 구해보시면 얘가 2,2예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상수평균이니까 구할 수 있고 얘가 3,3분의 5예요.
이럴 때 요 넓이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넓이. 사선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사각형에서 삼각형 넓이 3개까지도 되고,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또 있나요? 없나요? 그럼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